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막판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닷새 연속으로 매수 우위 지켜갔고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도 장중 매도 전환했죠. 닷새 만에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0.04% 오르면서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까지 파란불로 마감했고요. 3월도 거의 끝 무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날씨는 굉장히 쌀쌀하고요. 오늘은 비까지 내리는 금요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날씨가 되겠죠. 자, 주식 투자에서도 시원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등 실전 투자를 위한 알토란 같은 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 플러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의 들어가기 앞서 가장 먼저 지난 한 주간 시청자 퀴즈 당첨자분들 어떤 분들이 뽑혔는지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발표는 하창봉 팀장님께서 해주시죠. 예, 문제가 네. 너무 쉬웠습니까? 당첨자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4551님, 6683님, 5212님, 2966님, 2593님, 4311님, 5424님, 6587님, 8185님, 8114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꼭 초청권 받아서 3월 31일에 진행되죠. 서울경제TV 부산 강연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고수들의 투자 비법, 오늘은 하 팀장의 롱쇼 트레이딩이 이어집니다. 추세와 변동성 포착은 매매 선결 조건, 예측과 대응 영역의 시장은 유연함으로 시장 국면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핵심이다. 하 팀장의 롱쇼 트레이딩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하 팀장의 롱쇼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질문 생기실 텐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답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공부하실 때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와그라글 게시판 써보시고요. 네, 그리고 센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나가는데요. 매일매일 2분씩 정답자를 추첨해서 저희가 3월 31일 진행되는 부산 강연에 초청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법인의 부실화 우려에 대비해서 투자가에게 환기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하한가, 2번 상한가, 3번 관리 종목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연락처와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쉽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정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강의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창봉 팀장님의 롱쇼 트레이딩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증시 흐름을 딱 돌이켜보면 개인만 열심히 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팔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금요일장인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면서 소폭이지만 0.04% 정도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의 수급 전망인데요. 다음 주 흐름은 또 하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뭐 통상적으로 지수가 뭉쳐있는 어제 오늘같이 시가가 21선 이탈하게 되면 많이 내려갑니다. 하지만은 시장 자체가 오늘도 특별히 수급적인 면에서 이렇다 할 특징은 없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또 장을 좀 당겨준다는 거 역시나 아직은 내리고 싶지 않겠다는 어떤 시장의 의지를 보여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지금 지수 한번 잠깐 보면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정확히 저는 2015포인트라 그어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21선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평선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21선인데 이제 지금 차트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한 2020포인트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5포인트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보통 이제 어떤 그 바스켓 매매를 하는 어떤 투자 주체들은 사실 이런 선에 딱 닿게 되면은 바로 실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베팅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오늘 아침에 나왔던 시가 2015포인트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5포인트가 뭐가 중요할까? 할 수 있습니다만 비차익을 통한 프로그램 매매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같이 시장이 이렇게 고공권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모멘텀 부족하고 기관들은 계속 팔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긴 사는데 찔끔찔끔 사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살펴보면 역시나 2월 한 중순경 정도에 요 날이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오다가 한 3월 초순 정도에 약간은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간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8거래일 만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요 힘만 놓고 보면은 역시나 반등 탄력은 남아있구나 이런 말씀 드리겠고 제가 사실 지난 한 2주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담 삼아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좀 통념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2057포인트를 형성한 3월 14일이 무슨 날이었죠? 네, 화이트데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화이트데이 할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겠죠. 바로 1년 전 지수가 저점을 찍었던 당시 2011년도 3월 15일 날 사실은 지수는 저점을 형성 올라왔었습니다. 저의 말을 들은 건지 아니면 시장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지수는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364일 만에 고점 약간은 변곡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별로 의미적으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해드린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는 196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60일선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간격이 이만큼 벌어졌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좁혀질 겁니다. 왜 좁혀지냐면은 지수가 여기서 위로 폭등을 못하기 때문에 202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21선은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21선이 돌리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이 흐름, 최소한 50포인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만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힘들다 보면 역시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가 60일선이면 오늘이 3월 23일이니까 12월 23일 이후에 주가를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사실은 주가가 이 과정을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파란 선이 여기까지 달라붙을 겁니다. 21선까지.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그 상태에서 수급이 붕괴가 되게 되면 장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러기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 보는 것이고 오늘 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21선에 닿게 되면은 사실은 매물 공방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잘 보시면은 의외로 어제보다 21선을 지지했던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본다 그래도 보통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많은데 약간은 시장이 아직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망 잘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하 팀장님의 오픈 열 알즈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 팀장님이 늘 강조하셨던 게 3월에는 코스닥 종목들 조심해라라는 말씀이셨는데 오늘이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출을 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이 기업들의 주가는 또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픈 열 알즈 시간에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픈 열 알즈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화면에 네. 어떤 그 종목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네. 한번 잘 같이 보시면 영상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 종목을 좀 갖고 계신 투자가분들도 계실 것이고 야 이렇게 주가가 어이없이 빠질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그 살펴는 보겠습니다. 불과 2012년 1월 10일 날 한 1,850원 하던 주가가 최근에 뭐 3월 달이죠. 3월 초순까지만 해도 한 800원 정도 있었습니다. 800원. 근데 이것이 어제 3월 20일 기준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마지막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향후 306원으로 끝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됐죠. 사실 이제 오늘이 원래 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제출의 기한인데 여기된 상황이 못 오다 보니까 한 26개 정도 종목이 지금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동양텔레콤이라는 종목입니다.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거의 아마 상패 가능성 거의 90% 이상 되는데 한 가지는 이 회사가 가장 깡통 회사라는 겁니다. 깡통 회사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자본 잠식률이 50%가 이상입니다. 일단 깡통 회사고요. 두 번째가 영업이익이 당연히 적자였겠죠. 4분기 연속 어느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종목이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사실은 너무 저가주
싸다는 주식에 대해서 사실 800원짜리 이런 거 많이 건드립니다. 근데 이 동양텔레콤을 제가 잠깐 보면 원래 이렇게 망가질 종목이 됐을까도 싶습니다만은 한때 이 종목이 딱 1년 전으로 가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 전으로 가면 상당히 또 올라갈 때는 재미가 있었죠. 예, 이때는 지금이랑 반대 아닙니까? 제가 조금 커서 보겠는데, 예, 이때 보면은, 이때는 오히려 거꾸로 350원 하다가, 예, 어쩌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있습니다. 1,4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회사가 그러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상패가 돼가지고 그런 게 나왔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룰 내용에서 어떤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 이유라든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그건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정도에서 들어갔다가 이제는 선언위를 방했다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체크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한번 방지해 보자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 보면 만약에 제가 올 주제는 그랬으면 내 주식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조금 전 이제 보는 그런 케이스겠죠. 내 주식이 네. 오늘처럼 거래가 정지가 돼버리면 이는 하한가보다 더 심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실제적으로 상패가 되고 나면 거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다시는 그 주식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오늘 사실 이건 제가 어제 기준이고 오늘 26개 정도로 아까 이제 3시 60개 냈는데 종목들을 감사 의견 미제출,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죠.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 회사들 리스트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혹시나 갖고 계신 종목, 뭐 우리 투자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 종목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리아는 최근에 아마 그 어제 첫 방을 한 그 종목이죠. 예, 더킹 투 하츠의 그 회사인데 이 종목도 결과론적으로 아직 감사 보고서는 안 냈네요. 제가 오늘 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제까지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종목 간단히 보면 뭐 자유투어라는 종목도 오늘 아마 하한가를 갔을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여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안 내는 데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숙제 검사하는데 숙제 검사 늦게 하는 친구들의 이유가 뭐죠? 숙제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할 숙제가 없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일기 한번 몰아쓰는 것처럼 예, 그렇게 몰아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종목만 일단 쭉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투자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종목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충 보셨지만은 3장의 슬라이드에서 벌써 20개 이상의 종목이 이런 영향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관리 대상, 그러니까 정권구례소에서 과연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 사관의 의미를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종목이 뭐냐 하면은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딴 말 다 필요 없고요. 이거 아닙니까? 최소한도의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법인이 뭡니까 사실은?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이건 사실 저는 솔직히 관리 정보가 퇴출되는 회사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는데 상장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창사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선량한 투자가들의 돈을 받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당연히 최소한도의 예의는 지켜야죠. 그러면 최소한 장사를 잘 하거나 사실 장사 같은 경우는 하다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말고 나중에 한 제가 20개 정도, 10개 정도의 관리 종목 지정 대상 이유를 뽑아왔는데 재질이 나쁜 애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를 못 지켰을 경우에 야 우리는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니들이 자본금을 일반 투자가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돈 받아서 회사 키워볼 거니까 돈 좀 주시오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리 못 되니까 당연히 퇴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는 과정 중에 관리 제도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 많이 투자가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실제적으로 불편한 거 하나 있죠. 예, 30분마다 거래되죠. 한장합니다. 그 주식 차트 보면 현재가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어떤 HTS나 신문에 보더라도 어떤 때는 또 뭐 관이라고 적어둔 데도 있는데 불편한 거는 일단은 거래할 때도 30분마다 체결이 됩니다. 환장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하루 정도는 보통 거래를 정지시키고요. 요 정도면 사실은 좀 선방이에요. 전방 정지시키고 나서 어떤 사유가 해소돼가지고 구사일생 살아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사실 직상장 바로 그냥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것이고 거래 제도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면 거래 하루 정도 정지시킬 수 있고 당연히 신용거래 안 되겠죠. 아니 뭐 회사가 상사도 못하는데 신용거래 되겠습니까? 신용 종목 안 되고요.
당연히 전국은 100%로 올라가겠죠. 그런 거 보셔야 되고, 당연히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용 지정도 안 됩니다. 보통 대용 지정 하셔가지고 우리 뭐 선물 같은 것도 하시고 또 예탁증권 담보 대출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 뭐 가장 불편한 거는 내 종목이 갖고 있다가 상편이 안 되더라도 가장 와닿는 거는 30마다 거래되면 환장하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초반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만약에 이런 아까 제가 드렸던 종목 리스트에 뽑혀가지고 물론 저 아까 그 종목들이 다 상표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실 그 오늘 꼭 제출 안 해도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가 깊이 말씀드리겠고 그런 의미에서 굵직굵직하게 과연 관리 대상 종목으로 어떤 기준으로 편입되는지 그래서 기준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4학년도의 매출액이 코스닥 기준입니다. 네, 거래소는 50억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30억 미만이면은 관리 종목 편입 대상 기준에 됩니다. 근데 어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기준에서 관리 종목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출은 부풀릴 수가 있잖아요. 속칭 말해서 뭐 매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30억 못 맞추면 어차피 거의 없어요. 사실 30억 못 맞춰가지고 관리 종목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이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이까지 간 거니 원래 없어져야 될 회사가 되겠죠. 매출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뭐 제가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약간의 어떤 뭐 우리 뭐 가짜 영수증 이런 거 하면은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시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동양텔레콤도 실제적으로는 이게 2억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한번 뭘까요? 자본 장식률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는 한번 잠깐 공부를 하실 거니까 향후에 기업 투자를 하실 때 최소한 이 회사가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가는 보셔야 되고 또 간혹 여기서 우리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 저가주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은 대박이 나옵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자본 잠식률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쉬워요. 밑에가 당연히 자본 아니겠습니까? 예. 자본금 대비해서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영업 단기 순이익이 아니겠죠. 예. 단기 순이익의 반대 개념인 결손금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0% 미만이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만약에 자본 잠식률을 이게 이상이니까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산수 조금 하시죠. 이 숫자를 낮추려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면 되겠죠. 장사 결손금이라는 거는 어차피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쌓여야 되는데 순이익이 안 쌓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보통 이 기준에 해당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진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감자를 합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분자를 낮춰버리니까. 분자를 낮춰서, 분모를 낮추죠. 감자를 해가지고 보통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주식이 감자를 한다고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보통 50억 갖고 있다가 한 20억, 25억 정도로 자본금을 감자하면은 사실은 자본 잠식률 요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감자하면은 안 되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하죠? 애들이, 기업들이 보면은 출자 전환이라든지 제3자 배정으로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세력주 좋아하시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주식이 갑자기 감자를 한다는 상황까지 가면 사실 극과 극으로 움직입니다. 한 가지 경우는 그래가지고 끝까지 못 가는 경우, 감자만 하다 그냥 감자가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감자를 하면서 보통 출자 전환이나 3자 배정을 같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3자가 누굽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3자가 우리가 표현 좋게 해서 3자 배정이 사실은 얘들이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간은 제가 이제 약간 번외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 여기에도 함정이 있고 이 친구들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간은 감자를 실행하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오늘 마감 시한인데 안 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지금 얘 어디 갔죠? 얘를 지금 못 찾아갖고 밤새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거래소에다 이 조건을 3자 배정으로 정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요하고 자기 자본이 만약에 10억 미만이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거래소에서 거래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은 사실은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만은 체크할 수가 없어요. 불성실 공시를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는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큰 대기업 한화가 공시 지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거래소부터 벌점을 줍니다. 벌점 줘가지고 2년간 15점
제가 규정만 뽑아왔지 어떤 개인 투자가 이 회사가 벌점 15점이라고 얼굴에 이렇게 빨간불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규정적으로 2년간 15점 이상 벌점을 맞으면은 관리 종목 간다 그렇게 보겠고요. 또 하나가 시가총액 40억 미만. 근데 요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어떻게 주식이 시가총액 40억 미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거기다가 뭐 500원짜리 이야기했죠. 그래서 규정상 시가총액이 50억 미만인 상태가 30일 이상 연속.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가총액이 이렇게 50억도 안 되는 회사,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보통 주식 보실 때 항상 제가 하나 재무제표 보는 간단한 두 가지 정도만 해드리면요. 퍼가 뭐고 EPS가 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충 이 회사 현재가 한번 보고요. 대체가가 아니 빨리 보는 겁니다. 현재가가 얼마고. 그리고 두 가지는 일단 체크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자본 잠식률 때문에 상폐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뭐 코스닥은 사실은 뭐 50억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얼마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딱 보십시오. 예, 시가총액이 현재가에 딱 나오고, 시가총액 모르겠다. 그러면 현재가 곱하기 주식수 딱 곱하면 그게 시가총액이겠죠. 예,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감사 보고서를 안 낸 애들이 사실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기업회가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보통 장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주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0일이니까 사실 데드라인은 3월 30일이죠. 90일 전까지 그 한 해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죠. 근데 제출할 때 누가 감사를 하죠? 예, 회계사나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의견을 냅니다. 의견. 이 회사가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가 확실한가. 그러면 이제 회계사가 내는 의견이 크게 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제가 이건 잘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적정하다. 참 적절하네. 기업회계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재무제표가 걱정하네. 매출인식 기준이 걱정하네. 적정하다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정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조금 한자 적정하긴 한데 뭔가 조금 회계 처리 방식에서 조금 일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계 처리 방식이라는 건 조금 들어가면 힘듭니다만은 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공사 진행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100억짜리 1000억짜리 아파트를 수주해도 그걸 한 해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요. 공사 진행되는 퍼센테이지율 따라 잡아갑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은 그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공사를 지연할 수도 있고, 예, 거기서 사실은 매출을 땡겼다 놓다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어떤 그 회계 기준에 위반돼 가지고 약간 애매한 걸 한정 의견을 내리고요. 그 다음 의견이 사실 요 밑에부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부적정. 야, 니들은 그 기준이랑 아예 안 맞다. 부적정 의견이 나옵니다. 회계 감사 보고서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들어봐도 아니 우리가 돈 주고 했는데 의견 거절 나왔다는 건 도저히 니들은 답이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도저히 쉽게 말해서 감사 보고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의견 거절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실제적으로 제가 코스닥 기준으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쪽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적정이 나오거나 검토 의견이 부적정이 나오거나 의견 거절이 나오거나 아까 말씀대로 감사 범위 제한으로 한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요 밑으로 적정 빼고 요 밑으로 3개 나오면은 바로 관리 종목 가고요. 사실 관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가고 여기서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은 즉 상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는 조금 유도리가 있어요. 사실은 거래소는 밑으로는 똑같습니다. 어디 갔죠? 여기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 받으면은 맞는데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줘요. 사실은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인해서는 한 번 정도만 되게 되면은 관리로 가고요. 2번 연속 만약에 한정 의견 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직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나머지 한 2가지 정도가 남았네요. 사실 요거는 제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10일 이내니까 10일 이내에 제출 안 하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정이 된다 그래도 사유가 해소되고 나면 잠깐 풀어주기 때문에 요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 7번째 회사가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갔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파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관리 종목 들어간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까 사유가 제가 일부러 7개만 달아왔는데 사실은 한 7개 더 있습니다. 간단히 달아왔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관리 종목 지정입니다. 아까 제가 관리 종목의 지정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규정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어차피 투자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만 딱 걸려도 일단은 관리 종목 지정되고,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가 해제가 됐다. 뭐 자본 잠식 요건 그런 거를 3자 배정 땡겨가 해제가 됐다. 그러면 풀어줍니다. 근데 참 이런 거 퇴출 기준은 빡빡하네 보니까. 두 가지 만약에 걸렸는데 하나만 해제가 됐다. 안 풀어줍니다. 그 부분만 풀어주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일부는 해제가 되고 나머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하다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 면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걸리면 안 풀어준다는 겁니다. 안 풀어준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오늘 제가 이런 종목들 규정을 좀 말씀드렸는데, 향후 투자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이거를 예측한다고 다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세요.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냐, 자본금이 얼마 정도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최소한 3년 연속 영업 적자 정도만은 일단 체크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주신 내용을 정리해 볼 겸 또 코스닥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전해주실 내용이 있다고요? 예, 제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도 같은 말이고요. 누구한테나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게 필요한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사실은 모르는 게 죄는 아닙니다. 어찌 다 알겠습니까? 자기 분야도 아니고, 그리고 바쁘고 주식 투자,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저쪽에서 세력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다 감출 수 있으니까, 예, 모르는 거는 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대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싸다는 만으로, 아까 디모텔레콤이 1년 전에 300원이 1,500원 갔었네? 근데 지금 800원 하네? 1,500원에서 800원 하니까 반토막 났네, 사보지. 근데 그거는 좀 독이다. 예. 제가 좀 솔직히 그 종목 계속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거는, 예, 네.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주식 투자 하실 때 싸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싸다 할 때는 절대 가격에 많이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100만 원은 비싸다 하고, 안철수 너무 그런가요? 메디포스트 10만 원은 싸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게 반대인데, 예, 그래서 항상 어떤 주식을 보실 때 절대 가격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모르는 거는 제가 아닌 거 나중에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것이고요. 대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림만 보고 사는 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창봉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회에 걸쳐서 이 시장 국면별 캔들 매수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 차트 분석 종합편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겠네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네. 계속 해왔는데, 물론 저는 차트를 조금 내 나름대로는 다르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워낙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오늘 조금 종합편으로 지정을 했고, 저랑 좀 비슷합니까? 잘 안 비슷한가요? 네. 일단은 저는 항상 그 차트 분석을 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님도 제가 늘 사실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밑에 잘 안 보시는데, 자기가 시장이라 생각하고 차트를 보십시오. 제가 늘 이 한마디가 사실은 오늘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거의 맥락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세력이고 내가 시장이고, 그래서 과연 내가 나보다 조금 생각이 살짝 짧게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내 주식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만 원에 산 사람이야. 지금 주가는 2만 원이고. 예,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2만 원이 비싸다 생각하는데 나는 3만 원까지 만들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 가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점은 항상 차트라는 거는 제가 지론입니다. 내가 시장이고 내가 메이저고 내가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을 할 때, 접근을 할 때 항상 그렇게 상대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종합편이니까 이제 요약 정리입니다. 차트는 항상 저는 이런 말을 가장 간단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은 간단히 해놓고 은근히 또 한편으로는 그래 놓고 너 차트 복잡하게 분석하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 쉬우면서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운 게 차트다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4개의 점이 만들어지죠. 예.
무슨 심령학술 같습니다. 4개의 짐을 가지고 하나의 차트를 만들겠고요. 차트는 간단합니다. 올랐네 양봉, 내렸네 음봉, 올랐는지 내렸는지 모르겠다. 십자가, 도지로 나오겠죠. 사실 이거 말고는 별거 없어요. 중간중간에 점 상한가, 점 하한가 있습니다만 그건 차트가 아닙니다. 왜? 4개의 점이 아니니까. 2개,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면에서 제가 뭐 이게 양봉이고 이거 음봉인 다 아시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양봉이란 건 확실히 한 번 더 정리하십니다만은 시가보다 아침에 출발, 내가 9시 전에 숟가락 놓을 때 본 주가보다 오후에 퇴근하기 전에 봤던 주가가 높게 마감한 거다. 근데 이 내용은 뭐죠? 더 사고 싶다라는 겁니다. 양봉은. 그냥 단순하게 이 그림만 해석하는 게 양봉은 더 사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양봉으로 마감되면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장중에 중간중간 테일 꼬리라든지 머리를 다는 거는 조금 성격 급한 친구들이 먼저 한번 때려주건지 아니면 올랐다고 좀 파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보통 차트는 볼 때 중요한 거는 이런 테일 같은 거나 테일이 꼬리라고 합니다. 꼬리나 머리카락은 제외하고 이 바디, 몸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몸통의 길이를 가지고 그 시장의 힘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몸통이 중요합니다. 몸통. 네, 몸통이 사실은 우리 사람은 날씬해야 됩니다만은 차트는 통통해야 좋습니다. 근데 음봉은 뭘까요? 음봉은 반대죠. 네, 아침에 이렇게 숟가락 먹고 기분 좋게 사놨는데 점심 먹고 저녁에 봤더니 여 밑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시퍼렇지 않습니까? 몽이 들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제가 오늘 얼굴이 좀 새까맣니다. 사실은. 요새 주식이 조금 안 돼가지고요. 근데 음봉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고 싶답니다. 예, 팔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고 싶다는 곳 뭐죠? 음봉은 하락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간중간에 나온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예, 더 약간은 중간 약간 성격 급한 친구들이 이런 꼬리와 머리를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냐, 길고 통통하냐에 따라서 사실 통통한 건 별로 의미가 없네요. 예, 길인가에 따라서 그 힘의 세기는 다르다 볼 수 있겠고요. 도찌라는 건 뭐죠? 예, 도찌라는 거는 모르겠답니다. 살까 말까 아무 생각 없다. 그리고 별로 애들이 오늘 장은 안 본 애들이 도찌를 많이 만듭니다. 시장이 약간은 변곡으로 간다기보다는 조금 답답하게 쉴 때 예, 이렇게 본다. 그래서 보통 차트는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양봉, 음봉, 도찌가 있고 보통적으로 아침보다 올라가면 양봉인데 그거는 시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에너지를 둔다 뭐 보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음봉이고 하락 시그널이 크다 봅니다. 자, 두 번째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제가 사실은 한 7강 정도 강의를 하면서 약간 이제 조금 헐리면서 갔던 것이 바로 이게 30대, 50대, 70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있냐면은 항상 어떤 차트든지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판단할 겁니다. 여기서 판단해야죠. 그 전에 내가 사기 전에 나보다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캔들, 의미 있는 캔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자기가 보는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30분 봉이 됐든 간에 30분 중에서 가장 봉의 길이가 길고 거래량도 많았던 것을 의미 있는 봉이라고 그럽니다. 그 의미 있는 봉 중에서 가장 양봉이다 만약에 의미 있는 봉이 그럼 주식을 어디서 산다고요? 1차적으로 70%가 지지되는 위치에 사는 겁니다. 네. 70% 위치에서 사는 것이고 사실 50%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있느냐 여기 샀냐 그 관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약간은 다릅니다.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베팅 금액 자체도 여기는 70%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그러니까 그 다음 차트가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한 50%만 사는 것이고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70, 50, 30이라 해놓은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이 봉의 위치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팅 기준도 되는 겁니다. 100주가 기준을 했을 때 여기서는 70주를 살 수 있고요. 여기는 50주만 사고 여기는 30주만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준봉이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70%다 그러면 차트가 요까지밖에 안 내려왔겠죠. 그러면은 큰 봉이 하나 있고 요만큼이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나름. 두 번째 50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차트가 그 다음 봉이 큰 봉이 있고 지금 요만큼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럼 조금 내리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 30%는 이제 이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당연히 얘는 떨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팅은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죠. 힘이 있는 쪽에 70을 싣고 힘이 어중간할 때는 50 그리고 많이 내려왔을 때는 3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그러지만은 그거는 큰 그림에서 보는 거고, 배팅을 할 때는 양봉 매수 기법, 즉 추세 추종형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기준봉의 크기에 따라서 배팅 레버리지를 똑같이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손절이 되겠죠. 아까 제가 그 음봉이죠, 음봉. 발음도 안 되네. 네, 음봉이죠. 음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반대 아닙니까? 이거는 손절하고 가끔 나오는 칼날 잡기라 그래야 될까요? 급락할 때 매수하는 급인데 당연히 이거는 반대입니다. 네. 잘 보시면 그 폭에서 70, 30, 70, 50, 30인데 배팅은 당연히 30, 50, 70이 되겠죠. 이거는 손절 배팅입니다. 예. 지금 봉이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그러고 나서 장이가 이제 갭상승이 한 거겠죠. 만약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그 다음 봉이. 그러면 일단은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그래도 30%는 텁니다. 예. 손절이에요. 이거는 다. 그리고 만약에 요 정도까지밖에 출발 안 했다. 그래도 50%는 텁니다. 일단은 이 기준은 모든 게 얘가 장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장대. 뭐, 장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15%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자기가 봤던 채트에서. 그리고 요 정도밖에 출발 안 했다. 그러면 70%를 털어야 됩니다. 악소리 나더라도. 보통 이제 거꾸로 하시죠. 여기서 30%를 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배팅과는 바로 또 거꾸로 상당히 오히려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때 이 두 가지에서는 사실 기억하실 거는 주식은 손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요거보다 사실은 요거겠죠. 점전 확률주는 살 때는 실제적으로 항상 확인하고 이 봉이 의미가 있다. 여기 지지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시고, 물론 지금같이 박스권 장세에서 조금 안 맞습니다만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추세 추종형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세 추종형 배팅 관점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다뤘던 것이 바로 헤드 앤 숄더 모양이었습니다.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두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약간은 어떤 이 헤드 앤 숄더라든지 엘리어트 58을 해석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항상 드린 마진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항상 주식은 초반에 매집 단계가 있고요. 태동기란 게 있고, 그리고 나면 실제적인 시세는 발상기에 나옵니다. 지난 것 같습니다만 항상 주식은 이때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세가 급등하고 나면 성숙기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보통 차트도 지난주에 했던 대로 헤드 앤 숄더 출현이 많습니다. 네. 머리가 높고 오른쪽 어깨가 조금 높은 헤드 앤 숄더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 실제로 장은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항상 조금 전에 살펴봤던 70, 30 법칙이 지켜집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70, 30이 또 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최소한 올라갈 때는 이게 상승폭에 여기서 보시면은 예, 이게 보통 70%는 지지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정폭이 빨간색 요만큼 내려왔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버거웁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갈 때는 최소한 오름폭에 70%. 즉 무슨 말이냐? 10,000원이 20,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10,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조정폭은 최소한 17,000원까지만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70, 30입니다. 15,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당연히 베팅 자체는 50%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사후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딱 출현되고 나면 특징이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지지선이나 지지력이 상당히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어지간해서는 이때는 지지선을 끄면서 올라갑니다만 내려올 때는 웬만해서는 차트에 선 긋지 마십시오. 수평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종합편으로 종목을 싹 풀어드릴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중 천정 베팅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헤드 앤 숄더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만약에 지금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사실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닉스가 그 패턴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못 올라가서 내려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신규 중에 매는 종목이 많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패턴 가면 이건 3중 천정. 보통 기술적 저항에서 투고는 밀립니다. 투고 이런 말 쓰면 되나요? 보통 2중은 이렇게 잘 빠져요. 근데 3중은 사실은 이게 오히려 이제 약간 다릅니다. 3중 천정도 고점이니까 매도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때는 조금 내려옵니다. 예, 요건 일단은 지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전고점이 2번 닿았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온다 싶고, 요 정도 날라오면은 이때부터는 사실 TS를 걸어줘야 됩니다. 다 팔지 말라는 거죠. 한 60%만 팔고, 여기서 한 70%가 조정이 되면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역발상이 필요하다. 예, 다 애들이 판단 말이죠. 근데 이때 나중에 차트 잘 보시면 거래가 감소를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골프존이 이러다가 올라가 버리는 케이스가 나온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번째 같은 경우는 급락했을 때, 조금 전에 살펴본 거는 사실은 급등을 하고 나서 그름이고, 이거는 어떤 이슈가 됐든 간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기에 있던 주가 급락을 하고 나서 최소한 이렇게 한 번, 2번 올라갈 때, 요때 급락 후 반등했는데 3중 천정이 갈 때, 이때는 어떤 배팅을 하느냐. 사실은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 얼마나 옆으로 기었느냐가 핵심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이다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잠깐 드리면은 이평선인데, 아까 지금 지수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지수 이평선은 뭐 간단하게 5일선, 20일선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 21선, 약간 중기 투자가 분이라면 제일 먼저 기본 조건이 정배열이어야 된다. 정배열 뭐죠? 예, 21선, 60일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이라 그러고,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급등주는 이 수급 패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완만하게 경사각도 한 4도나 5도 정도 완만하게 올라가 주는 게 힘이 있더라. 세 번째는 기왕이면은 실적도 좀 되고 수급도 좀 받쳐주고 테마도 좀 되는 종목이 좋더라. 그렇게 정의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본 거는 실제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뭐 1, 2, 3, 4 이렇게 급하게 오르고 나서 사실은 고점에서 캔들상 이렇게 샛별형이 많이 나오더라. 샛별이나 비스캔이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또 저점 대비로 가격을 계산해 가지고 항상 저점 대비 출발 스타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50%냐 더블이냐에 따라서 좀 쉴 수 있더라. 그렇게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전 종목들 흐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론 체크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부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 어떤 패턴을 가져왔냐면은 지금 잘 보시면은 2만 1,000원에서 출발을 했죠.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매수 추천주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겠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모두 했던 거를 다 정리를 해 보시면은,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은 1차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정폭이 있는데, 제가 좀 그림을 그릴까요? 이 폭의 70%를 지지했기 때문에 저는 7030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하나에 1파가 있고 2번 있고 3번이 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헤드앤숄더의 고점이었습니다. 고점인데 사후적으로 사실은 이 종목이 여기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내려버렸다면, 28,700원을 깨버렸다면 아까 제가 살펴봤던 헤드앤숄더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폭락을 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바로 어저께 기준으로 올려놓으면서 상당히 이 헤드앤숄더의 완성이 안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보통 이런 주식은 다음날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보다는 조금 더 수렴이 길었지 않습니까?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는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중요해요. 요만큼 쉬었고 요만큼 쉬었고 가장 오래 쉬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얘는 상승 탄력이 남아있죠. 근데 얼마까지 갈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차트로만 접하면 많이는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럼 올라오는 가는데 많이는 못 간다. 그럼 어떻게 분석하냐고요? 조금 전에 본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올랐단 말이죠. 요만큼 횡보하고 요만큼 올랐습니다. 근데 요만큼 올라갔지 않습니까? 두 개의 특징이 뭐죠? 횡보 기간이 길었던 거는 좋은데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올라는 가는데 목표치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드리면 대략적으로 32,000원 전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보겠고요. 오늘 많이 빠진 YG엔터 같은 경우는 한번 잘 보시면, 요건 딱 보시면은 보실 줄 알아야 되죠.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전형적인 하락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락 시그널? 지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지나왔죠. 예. 일단은 사후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사실은 YZ는 좀 사도 된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승을 하고요. 요까지만 딱 보면 뭐가 보이시죠? 사실 이거는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저도 맞출 수가 없어요. 조금 지나면. 요까지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헤드 앤 숄더 아닙니까? 머리가 있고요. 여기서 물론 이거는 빅뱅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차트는.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사실 기로에 있었죠. 근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모 정권사에서 YG엔트 목표가를 내려가지고 사실은 요날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요날이 되겠네. 요날 급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되돌리려고 했는데 급락을 했는데 오일의 시간을 줬는데 못 되돌렸죠. 주식은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이날 산 친구들이 많거든요. 안 봐도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3일 동안 한 2, 3% 내에서 버벅거려 버리면은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좋아했던 개인들은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 차트가 아무리 좋아 보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원리를 조금 생각한다 그럴 때는 결과론적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내려줘야 될 거기 때문에 차트로만 보면 이 종목은 망가진 차트입니다. 네, 망가진 차트란 표현은 실제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45,000원 이탈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힘을 주는 거는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 한 번에 두 번의 하락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YG엔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2,000원 정도부터는 조심스러운 매수도 가능할 수 있는 패턴이다. 패턴이 외부 충격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급락이 좀 컸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님의 명쾌한 강의 함께했습니다. 강의에 대한 궁금하신 질문은 와그라글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하 팀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도 있습니다. 아래로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하 팀장님께 직접 질문도 해보시고 답변도 직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퀴즈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 문제였는데요. 증권거래소가 상장법인의 부실한 우려에 대비해 투자가에게 환기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하한가, 2번 상한가, 3번 관리종목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두 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3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서울경제TV 부산 강연에 초청권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하창봉 팀장님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데요.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 부산에서 강연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2012년 증시 대전망인데요.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